저는 범죄 피해 지금 현재 7년 겪고 있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남자 두 사람이 제가 그때 트위터를 막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남자 두 사람 제 나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42살인데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 남자애 2명이 저를 팔로잉을 하더라고요. 팔로잉을 저를 하면 그쪽에서 글을 쓰는 게 제가 같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글이 리스트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웹디자이너 나눔 기부 뭐 의뢰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당시 저를 팔로잉한 그 두 사람이 솔직히 좀 무섭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팔로잉을 했는데 이걸 차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냅뒀어요. 근데 그 웹디자인 기부를 보고서는 이게 뭔가 잘하면은 제가 그 당시 웹디자이너 프리랜서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괜히 좀 그렇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했는데 동시에 갑자기 차단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자기 트위터에 디자이너 비하 발언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차단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뭐 하여간 그런 식의 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양쪽 두 사람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동시에 제가 공원을 가면, 너는 지금 공원에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또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떤 옷을 입으면 너는 지금 또 어디에서 나오고 있고 너의 표정은 어땠고 너는 지금 어떤 색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올려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스토킹을 하면서 내가 눈치를 채게끔 유도를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복정동에 혼자 살았었어요. 혼자 살았었는데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제 그 당시 저희 집에 그때 비가 왔었는데 진흙이 잔뜩 묻은 적어도 한 270, 80 정도 사이즈 되는 남자 운동화 신발이 도배를 하는 거예요. 거실 바닥에. 그리고 바로 또 며칠 있다가는 제 옷에 새 옷 티를 하나 사서 걸어놨는데 구멍을 크게 오려놓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집 문 앞에다가 소변을 잔뜩 본 소변을 거의 뭐 일주일에 3번, 2번씩. 그리고 이제 제 차를 이렇게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 놓고 하여간 되게 그런 일이 빈번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연예인들하고 트위터에 보면 자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막 얘기 주고받고 막 장난치고 하더라고요. 자기 트위터에서. 그리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나를 스토킹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야겠다. 이거는 저도 좀 둔하지만 엄연히 제가 눈치챌 수밖에 없게끔 아예 지목을 해서 글을 자기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제 일상생활의 모든 바로바로 제가 한 행동 바로바로 제가 뭐 화분에 물을 주면 인생을 화분에 물을 주는 걸 비유하는 라디오 사연이 나오고요. 그리고 라디오 오프닝 멘트가 나오고 제가 방금 뭐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당시가 이제 풀이를 한 지 한 12년 됐을까요? 한 10년 정도 프리랜서 웹디자인 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혼자 프리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24시간 틀어놨어요. 거의 라디오를 일할 때 거의 틀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그렇게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방송에서 라디오 사연에서 막 제 사연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떡볶이를 먹고 여기다가 치즈를 얹었다. 그럼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거와 관련된 또 사연이 나온다던가 하여간 제 바로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무섭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전화도 했어요. 내가 방금 한 행동이 바로바로 나온다. 그래서 또 그 연예인하고 친분이 있다고 했던 그 저를 팔로잉한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다 개그맨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 나누고 막 장난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특히 욕을 하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길래. 그랬더니 대뜸 제가 전화하자마자 하는 말이, 제가 안 그래도 그랬거든요. 제 아는 분한테,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겠다 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불안하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사과?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거, 제 실시간 저를 도청을 하고 제가 전화를 하겠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제 전화를 받자마자, 사과? 라고 하자마자 제가 바로 그랬어요. 속으로, 이 사람 도청하고 있구나. 그리고, 좀 무섭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막 집에 들어온 흔적이 거의 한 두어 달간 바짝 그래서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 너무 무섭고, 그리고 막 손이 떨리고 일을 할 수가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보안관이라는 아이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 블로그에 기재한 보안관이라는 아이디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제 이야기 소재 그대로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KBS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여간 다방면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남자 해커인가? 하여간 그 해커들이 제 모니터에다가 웃는 이모티콘을 도배를 하고 마우스를 못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솔직히 뭐 디자인 하다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약간 고사양을 쓰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니 한 3년 4년에 한 번씩 고장날 컴퓨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예 그냥 뻑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검은 상태로 모니터가, 그러니까 하드가 아예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컴퓨터 수리만 해도 1년에,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범죄 1년 이내에 거의 6, 8번을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심장이 뛰고 겁나고 무서운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그 당시에 한 달에 600에서 800만 원 벌었다면 거의 일을 못했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일을 못해서 보험도 깨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인력업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파출 식당 일을 좀 하겠고 소개를 요청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 제가 한 36인가 5이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막 한쪽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 해보던 일을 요령이 없어서 그랬는지 한쪽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고 무감각 상태로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아직도 7년째 지금 다리가 이래요. 한쪽 다리가. 그래서 찌릿찌릿하고 무감각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고생하다가 초창기 범죄 1년 초기는 좀 이제 일도 거의 못하고 파출 일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서서히 일을 하게끔 좀 풀어주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부양할 가족들도 있고 제가 나름 그래도 제가 벌어서 써야 되는 가장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한 1년 지나서부터는 디자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컴퓨터도 좀 풀어주고 하더라고요, 해커들이. 그러니까 거기 범죄자 일행 중에 해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 막 그 컴퓨터 모니터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핸드폰 통화할 때 말하는 스피커,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 TV, 그리고 집에 그 밥을 하면은
통에 왜 쿠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다 되면 쿠쿠 뭐 밥 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제가 사용하는 그런 전자제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의 6명에서 10명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욕도 하고 인격 비하 발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제가 오히려 더 아이패드에서는 음악을 틀고 핸드폰으로는 이제 저희 친척분들이 얘네들 보고 괴롭히지 말고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있어요.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그런 거 틀어놓고 또 TV로는 뉴스 틀고 막 이래요. 얘네 말에 듣다 보면은 정신이 멍하고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위축감이 들고 무서우니까 제가 일을 집중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일을 이제 제가 좀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우스를 딱 멈춰요. 못 움직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사연이 소재가 딸리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방송 소재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 소재, 영화 시나리오 쓰는 작가, 뭐 방송 드라마 작가, 그 다음에 라디오 사연 쓰는 작가. 이게 사연이 일반인들이 쓰는 사연도 있겠지만 가라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렇게 해야 라디오 CF도 받아서 방송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일상생활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광고 소재로 쓰더라고요. 또 광고에서 제가 말한 단어나 말한 행동이 그대로 광고 콘티로 작성이 돼서 그대로 광고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돈을 좀 벌어서 생활을 해야 이 사람들이 사연을 글을 쓸 수 있고 제가 생활을 해서 나가서 뭐라도 벗고 가끔씩은 옷도 사 입고 뭐 이렇게 일상 문화생활 같은 것도 조금씩 해야 자기들이 사연을 쓸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게끔 풀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벌게 막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노예가 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약간 나름대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일을 해야 또 부모님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생활을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생활력이 강하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력도 강한데 디자인 쪽으로 일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갈 게 많은 거예요. 범죄자들이. 왜냐면 방송국에 쓰는 사람 또 방송국의 일을 도와서 같이 자기네 회사를 홍보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자기네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업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많이 검색하는 네이버 네 네이 뭐라고 된 데 있어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모 이런 포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검색하는 저기 초록색의 그 검색 엔진 네이모 그 다음에 노란색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카카모 이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거의 뭐 실시간 검색이라는 이제 콘텐츠 업데이트 되는 게 보니까 다른 일상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를 해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는 오전에는 뭐 청바지를 사러 가고 오후에 떡볶이를 먹고 그리고 뭐 저녁에 닭발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실시간 검색으로 바로바로 뭐 이쁜 청바지 고르는 법, 또 좀 있으면 뭐 맛있는 떡볶이 만드는 법, 또 제가 닭발을 먹으면 조금 있다가 닭발을 맛있게 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검색 엔진은 자료 업데이트 하는데 일반 일상 사람들 소재를 활용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방송 쪽도 그렇고 그런 유명 포털도 그렇고 그리고 방송하고 유명 포털하고 연계된 기업체 이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저한테 말을 걸고 밖에를 나가면 스토킹을 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또는 누구랑 같이 이렇게 지인이랑 밥을 먹으면 딱 옆에 앉아요. 앉아서 멍멍이가 집에서 먹지 밖을 나다니네 막 이래요. 그리고 야 요즘 너 죽을 맛이겠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나서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면 저랑 같이 밥 먹는 지인이 불편해하는 걸 유도를 하게 해요. 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떨쳐버리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마음을 리플레시 할 수 있는 계기를 차단을 시켜요. 그래야지만 자기들한테 노예가 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을 걸고 이럴 때 우리는 각각 자기네 사무실에서 하고 뭐 글 쓰는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소재를 보낼 때 팩스로 보내거나 또는 메일로 보내거나 카카오톡으로 뭐 이런 통신을 이용해서 자료를 보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컴퓨터에 종사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방송 쪽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팀을 이루는 거죠. 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범죄 피해 겪고 한 2년 차가 됐을 땐가 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내과 공부를 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 내가 연구하는 사람들 박사나 교수들을 많이 본인이 먼저 접근을 해요. 나이는 60대 중반이고 저기 서초 네이처 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 접근을 해서 뭐 세미나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박사나 이렇게 교수들한테. 그래서 경원대 내과학과에 있는 교수분한테도 의뢰를 해서 어떤 세미나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범죄 겪고 있는 것 중에 예, 맞아 이어서 하면 그 아주머니가 저를 이제 정토회라는 절에다가 가자고 너가 거기에는 TV에 나온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곳이니까 너가 믿는 불교랑 같고 그러니 거기 가서 너가 많은 현재 네가 범죄를 겪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저는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저보고 차에 내비에 찍으래요. 그래서 정토회를 찍어서 갔어요. 갔는데 불교대학이라는 데를 저를 이제 다니게끔 서류를 쓰래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제 요즘 범죄도 겪고 마음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여기 가서 사람도 만나고 마음의 위안을 삼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했고 봐서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좀 다니다 말자 그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딱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에 제가 다녔을 때 저와 같은 팀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4-5명 되는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한 사람 이름이 한 명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남자분도 있었고 여자분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불교대학하고 한 2년 정도 다녔을 때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절에 있는 사람들 몇 명한테 내가 겪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제 불교대학하고 뭐 수업 듣는 게 이제 끝나가니까 끝나면 이제 여기 올 일이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겪고 있는 범죄를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 직책을 맡고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가고 하는 주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한 2-3달간 저한테 범죄를 하고 있는 티를 내더라고요. 같은 범죄자 일행임을 티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집에서 한 행동과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루는 A라는 그 운영하는 사람이 제가 새벽에 그 당시 이제 절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기 한 3시간 전에 새벽이었어 그때가. 새벽에 일을 하다가
풍선껌을 어서 하나 얻었는데 그걸 씹다가 불었는데 얼굴을 다 덮은 거예요. 그래갔더니 애들이 막 천정하고 제 모니터하고 어디가 저희 집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놨는지 그걸 애들이 범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정 방향, 전등 있는 방향, 휴대폰 스피커 말하는 방향, 그리고 제 컴퓨터 모니터 쪽 해서 한 두세 군데서 막 애들이 막 웃어요. 대여섯 명이. 그래서 뭐 풍선껌 불어서 핫팩을 한 거나 다름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 늦게 밥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방구를 좀 연달아 좀 많이 꼈어요. 막 대여섯 방 넘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방구쟁이 뭐 이러면서 막 약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절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운영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높은 직책을 맡은 A라는 사람이, 바로 제가 그렇게 하고 절을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한두 시간인가 두세 시간 있다가, 거기 이제 밴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밴드에다가, 나는 핫팩을 하고, 방귀를 기다린다?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불과 두세 시간 전에 집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써놨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밴드거든요. 근데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핫팩을 하고 방귀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글을 썼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에 써놨고요. 화면 캡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그 외에도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의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바로 그러더라고요. 전현이 이제 여기 오겠어.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떤 애들이 우리 실체를 알았는데 전현이 이제 오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밴드가 있어요. 그 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거기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떤 직책을 맡았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이제 사는 데 있어서 복이 없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친척분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방금 글 올렸어. 봤지? 너는 지금 복이 없어라고 글이 올라왔지? 그랬더니 바로 글을 그러고 나서 바로 한 3분인가 5분 만에 그 글을 삭제했어요. 그 사람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직업이 작가였어요. 그거는 제가 거의 2년쯤 다니고 거의 이제 2년 되면은 수업이 끝나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하여간 막 그랬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거기를 홍보하는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깨름직한 것도 있었지만 어느 교회 단체군 천주교군 연예인들이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니까 나하고 크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는 2년차 다녔을 때 2달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의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앞에 나가서 이제 저의 겪고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공유를 하고 싶더라고. 이제 제가 그 졸업을 하게 되니까 수업 졸업하게 되니까 그러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말을 했더니 우후죽순 막 이렇게 티를 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를 거기에 소개한 내과 공부를 하던 그 네이처 힐 아파트에 살던 그 60대 중반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일부러 저를 거기다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그 아주머니가, 내가 공부하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막 벌벌 떠는 그런 이모티콘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미 범죄자들이 너에 대해서 깊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너한테 벗어나지 않을 거다. 너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때 때마침.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친한 친구 중에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아침에 가정 문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김숙별. 제가 별이라는 거는 그냥 공란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뒷 글자 하나 밝히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범죄가 보면 신체를 마음대로 고문을 해요. 막 다리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숨통도 조여오고 눈도 찌르고 그 다음에 배도 치고 갈비뼈도 때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손가락도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나 싶어서 범죄 초반에 벌써 얘네들이 하기로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뇌과학 원리다라고 하더라고요. 뇌과학 원리고 지금 뇌과학자들은 아는데 이게 아직 시중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하면 제 생각한 걸 제 귀로 들려줘요. 나 이따가 밥 먹어야지. 그러면 나 이따가 밥 먹어야지. 이게 동시에 제 귀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네가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오디오로 들어서 오디오 들은 걸 다시 너한테 스피커 네 귀하고 네 몸 어디에다가 미세한 칩을 심어서 그걸로 다시 너한테 들려주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개발이 됐더라고요. 인터넷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거를 언어 변환을 해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서 한 군데서 벌써 몇 년 전에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캐나다인가 뭐 일반 선진국 나라에서도 벌써 몇 년 전에 이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언어 변환을 해주는 걸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 시중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킹 기법이나 아니면 그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개발을 한 사람들한테 친분을 이용해서 또는 해킹을 이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법을 갖고 와서 이거를 범죄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말 괴롭죠. 왜냐면 사람이 기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따가 어디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따 어디 가야지 하고 다시 제 귀에 들려주고 제가 또 무슨 어떤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고 막 깔깔대고 웃어요. 제 방 그거를 천정 조명 쪽에서 들리고 제가 말하는 핸드폰 스피커 방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핸드폰을 복사폰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 하는 말이 용산 전자상가나 뭐 이런 데 가면 쉽게 만든대요. 도청도 핸드폰 번호만 알면 금세 도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 말하는 스피커 이렇게 말하는 부분 스피커 통해서 또는 천정 방향 또는 집안에는 기기 그렇다고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막 낄낄대고 웃고 너 이런 생각했어? 하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불안 심리, 그 다음에 위축되는 마음가짐, 그리고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하는 말이 너가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해야 네가 네 자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관을 좀 더 덜하고 또는 우리가 범죄를 꽤 길게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 하루하루 빨리 가고 금세 1년 되고 2년 되고 긴장을 안 하면 마음가짐이 느슨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긴장을 하게끔 더 그런 것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제가 요즘에 열심히 홍보를 하다 보니까 피해글 홍보하다 보니까 막 목덜미를 큰 트럭이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줘요. 그 목덜미를 짓누르고 그 다음에 팔도 때리고 몸통도 때리고 막 숨통을 조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원리냐 했더니 뭐 뇌과학 원리고 몸에 몇 군데 칩을 심어 놓으면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신소에 한 20-30군데 몇 년 전에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군데에서 그런 기법이 있고 우리 기술이 있는데 왜 뭐 어디 쓸 일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억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억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거를 기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몇 억을 주기는 솔직히 저도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섣불리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그게 정말 1억이든 2억이든 뭐 돈을 주고서는 100%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그런 기법은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분 있는 분들도 인터넷 검색하니까 그런 기술이 있구나, 그런 기사를 받고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을 29쯤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결혼을 했던 그 사람이 방송하고 관련된 회사에 다녔어요. 방송하고 관련된 회사에 다녔고 또 그 사람이 그 방송에서 하여간 그쪽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어떠한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사람이 방송 쪽 일을 다니는 회사 다녔기 때문에 이런 방송 관련된 범죄자들한테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러더라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너가 걔하고 결혼하면서 우리가 너를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너의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너가 아무래도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가 맞물리는 일이 많았다. 광고 소재로 쓰기도 좋았고 또는 뭐 방송 프로그램 짤 때에도 네가 좀 아이디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활용하게 됐고 너가 헤어지던 날 우리는 환호를 질렀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한 7년간 겪고 있고 요즘에는 작년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 거의 1년간 몸에 고문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고문을 주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을 짓누르고 숨통을 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잠을 잤는데 근데 너무 많이 신체 고문을 받다가 잠을 자다 보니까 제가 소변을 봤어요. 새벽 자다가 2-3시간 간격으로 침대 위에다가.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축나니까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최근에 며칠 전에는 너무 고문을 세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1시부터 막 6시까지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막 천정 너머로 그냥 몸이 이렇게 구렁이 담넣듯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몸이 저절로 일어나서 넘어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을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자들도 7년간 저를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제 자신을 자랑을 한다면 정말 근검성실하게 살았어요. 7년간 최선을 다해서 나뭇가지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붙잡고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애들이 저를 숨통을 조여오고 막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엄청나고 눈에 핏발이 서도 버텨야 된다라는 이악 물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모든 걸 이렇게 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저를 정말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떠날 거라는 믿음이 있고 저를 죽이지는 않을 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를 죽이는 게 더 속편하고 그리고 범죄 겪으면서 나름대로 자살시도도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활발한 편이라서 그나마 이 범죄를 잘 겪었던 것 이겨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런 범죄가 되는 건지 원리에 대한 이런 거를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갑자기 이런 범죄를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원리를 알게 되신다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글을 올리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저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범죄자들이 녹음한 거는 가지고 강북경찰서도 가고 성남 수정경찰서,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분당경찰서, 하여간 몇 군데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목소리는 이제 들리는 거 인지하지만, 범죄자 목소리는 들린다 하지만 목소리와 동시에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얼굴이 동시에 녹음이 된다, 동영상이 녹음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조금 비합리적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24시간 말을 계속 걸어요. 그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면 이거는 엄연히 범죄자거든요. 얼굴이 동시 녹음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녹음이 된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도 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와 유사한 범죄 피해자 마인드 뭐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MBC에서도 10여 년 전에 방송을 했었고, 또 제가 범죄 겪을 때 초창기 JTBC에서도 방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저하고 유사한 범죄를 겪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말소리가 들리고 집에서 얘기를 걸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원인을 방송국이나 이런 사람들 지목을 안 하고 어디를 지목하냐? 어디더라? 거기 어디지? 하여간 국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국가 운영하는 기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거기를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방영을 하면, 일단 방송에 나오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얼굴을 나와요. 그리고 외부에서 나를 공격을 해서 자기 신체를 자극을 한다면서 손을 벌벌 떨고 발을 벌벌 떨고 막 나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카메라를 들이고 대고 있는 상황이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멈춰요. 왜?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송국이란 얘기를 안 해요. 방송국이 범죄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피해자 몇 명이 방송국에서 인도하는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식병원을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방송에 나와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을 조현병 환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제 범죄 피해를 글을 알리잖아요. 그러면 나 그 방송 봤어. 일반 시민들이 나 그 방송 봤는데 이거 조현병이라고 하던데, 정신질환자라고 하던데 라고 유도를 하게끔 방송국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범죄 피해 겪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였어요. 4, 5개월 됐을 때인가?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안 천정하고 저희 집에 안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범죄자애가, 야, 너하고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 뭐라고 뭐 그런 모임이 있어. 거기 가면 너하고 유사한 범죄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걸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그 당시에 말을 하는 뉘앙스는 내가 한번 정말 찾아보면 그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범죄 피해자가 있나 보다. 쟤네들이 이런 범죄를 하되 결성된 모임이 마인드 뭐뭐라는 범죄 피해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알려주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지푸라기 잡는다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7년 전이라 제가 좀 어리숙했던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마인드 뭐뭐뭐뭐.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모임이. 자꾸 또 상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죠, 걔네들이. 근데 저는 그걸 어리숙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을 갔어요.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 피해자라고 하는데 저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방송국이라고 절대 안 그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슨 기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야, 아니다, 나는 근데 나랑 증상은 귀에 들리고 신체 때리고 이러는 거는 똑같은데, 저는 방송국에서 제 소재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라고 했어요. 피해자들한테, 거기 있는 온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괜히 뭐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여서 저는 안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범죄를 겪은 건 7년이지만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범죄를 겪기 전 10년 전부터 MBC에서 벌써 그 사람들 한번 방송을 했었고, 청와대 앞에서 그 사람들 시위를 벌써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거는 뭐냐,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 마인 모모라는 모임 자체가 방송국에서 만든 가짜 피해자 단체인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가 나오면 막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만든 가짜 범죄자 모임인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중에서 막 그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그 마인드 뭐뭐 운영하고 있는 뭐 반장 역할하고 부반장 역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방송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인터뷰하고 신문사에 인터뷰하고 우리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 병원에 따라가서 인터뷰하면 뭐 정신질환자 조현병으로 나오고 그 기사를 자꾸 나가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직책 맡고 있는 여자의 한 명이, 제가 그때 한번 범죄 피해 한 4, 5년 차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인가, 그러니까 거기 사이트를 디자인 의뢰를 받았어요. 웹 에이전시 통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겁이 났나 봐요. 아무래도 그 국가기관 사이트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안에 있는 천정과 TV, 제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여자애가, 그날 제가 바빠가지고 새벽에 밤을 샜어요. 그래서 한 7시, 8시쯤에 잠이 들었나? 자려고 하는데 너 좀 있다가 내가 깨울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 너 한 30분만 자. 내가 깨울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30분 있다가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직책 맡고 있는 여자애, 제가 42살이니까 지금 현재 그 여자애가 아마 한 30대 중반, 초반 될 거예요, 현재. 한 30대 중반? 걔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근데 그 사람 실제 본 거는 몇 번 안 봤어요. 한 2번 봤나? 그리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뭐 프린트 할 게 있으니까 컴퓨터를 켜라 그러는 거 저한테. 제가 잠든 지 30분 만에 컴퓨터 켜서 뭐 내용을 보라는 거, 저거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잠을 깨우더라고요. 제가 잠들기 직전에 너 30분 있다 깨울 거야 라고 했듯이 그 여자가 저를 그렇게 그 여자애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화가 와서 전화 잠깐 받고 다시 녹음하는 거라 잠깐 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제가 일을 하고 피곤해 잠들려고 했을 때 내가 30분 있다 너 깨울 거야 했는데, 그 마인드 뭐뭐뭐라는 그 모임의 부반장 역할하는 여자애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 모임에 또 무슨 직책 맡은 여자애 중에 한 명이 그때 당시 저보고 내 친구 직업이 뭔지 아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오늘 처음 봤는데 직업이 남자친구 직업이 누군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 남자친구 직업은 보안관 딱 그러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보안관이 뭐라면, 그러니까 저를 그때 범죄 초기에 저 팔로잉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저 하는 행동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던 사람이
닉네임이 보안관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무슨 모임의 주최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줌마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이라는 데가 무서운 데구나. 한 사람 시민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 피해자들을 결성을 해서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정말 일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외부에 알리게 되면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매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미리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10여 년 전에 방송을 했을 때는 벌써 저 말고 다른 피해자 때문에 아마 방송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범죄를 겪고 7년 전에 범죄를 막 겪고 한 몇 달 있다가 JTBC에서 방영을 또 했거든요. 그때는 나를 매장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튼 범죄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너뿐만 아니라 또 한 명 또 있어 그러더라고요. 범죄 피해자 한 명을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제 핸드폰 스피커폰을 통해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밖에 나가면 이렇게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이 사람들과 관련된 팀이에요. 스토킹을 하는데 그거 보면은 젊은 애들 되게 많이 나와요. 막 20대 중반, 30대 초반. 그러면 막 스토킹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너 요즘 죽을 맛이겠다. 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뭐 너 잠자코 살아. 그래야 네 신상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유명 포탈 네이모에 쇼핑몰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렇게 입점할 때 굉장히 그쪽 네이모 운영하고 있는 인맥 있는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인을 통해서 범죄자들이죠. 같이 일하는 지인을 통해서 입점을 되게 싸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배너 광고를 굉장히 싸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업의 이득을 보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방송 소리를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을 죽이는 거죠. 여튼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발설하고 공개하면 네 재산 다 가져갈 거야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가져가라고 제발.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7년 갖고 나니까 솔직히 다 잃고 정말 그냥 뭐 저 몸 하나 겨우 누를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조그마한 뭐 월세든 전세든 그래서 꼭 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라.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는 그 당시 걔네들 만나기 전에 지금도 열심히 실력은 쌓고 있지만 공부해서 그 당시도 되게 디자인 잘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42살이 됐고 42살이고 한 달만 있으면 43살이에요. 2019년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을 막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좀 이제 지나간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엄청나게 사실을 많이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저를 죽여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솔직히 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건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TV에 나와서 자살하는 분들 보면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저분들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아마 일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들 10명 중에 3, 4명은 충분히 자살하고도 벌써 남을 정도의 그런 강도 세기로 고문을 당했어요. 범죄를 겪고 해서 일반 시민들 분들도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무서운지를 인지하셔서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의 이런 원리를 막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범죄자 아저씨들, 젊은 사람들 집에서 말 걸 때 보면요 무서워요. 막 야인년아, 야이 쌍년아, 조용히 살지 왜 떠벌고 해? 뭐 엄청나게 욕하고 우리 딸이 나랑 같은 비슷한 분야를 해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이 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고 그래서 또 기반을 잡아줘야 되니까 너 하나 죽어 그러면서 이 노예녀나 막 이래요. 말을 정말 무섭고 정말 저는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일반 시민으로 살다가 조폭 사람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잡히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 절실히 함께 이거를 일반 시민들 분들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정말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어떠한 큰일이 당하고 돈을 아예 진짜 얘네 때문에 다 날리고 소송을 걸려가서 돈을 다 뺏기고 그다음에 저기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정말 어느 작은 기관이라도 제가 나중에 저도 이제 열심히 버텨보겠지만 뭐 도움을 제가 필요로 할 때 저를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고맙습니다.